60세, 많은 분들이 인생의 황혼기라고 생각하시는 이 나이가 사실은 건강한 100세를 위한 황금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60세부터 시작하면 100살까지도 사는 건강 비법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 건강 비법 5가지를 습관화한다면 우리 몸의 건강 나이를 최대 15살이나 젊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공개될 4번째 비법은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예요. 자, 이제 건강한 100세를 위한 5가지 특별한 비법들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어머니, 요즘 들어 부쩍 피곤하시다고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이제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지 뭐. 60이 넘었는데 뭘. 이런 대화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린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이러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연구진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바로 60세가 100세 건강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시작하는 특별한 습관들은 우리 몸의 생물학적 나이를 최대 15살까지 젊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노화연구소의 최신 발표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60세는 결코 쇠퇴의 시작이 아닌 우리 몸이 2번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60세에 시작하는 특정 생활 습관들이 우리 몸의 텔로미어 길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단에 위치한 생명의 시계라 불리는 부위로 이것의 길이가 우리 몸의 실제 생물학적 나이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60세 이후의 건강관리가 그 이전의 생활 습관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 중 68%가 60세 이후에 특별한 건강 습관을 시작했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제부터 세계적인 의학 저널들에 실린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60세에 시작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5가지 놀라운 비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4번째 비법은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어왔던 어떤 습관이 사실은 수명 연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소개해드릴 정보들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건강은 물론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100세를 위한 첫 번째 비법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후 건강한 100세를 이끄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아침 시간의 행복 걷길입니다. 할머니, 아침에 좀 쉬세요. 아직 새벽인데. 이렇게 말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매일 아침 공원을 걷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올해 98세인 김순자 할머니는 35년째 아침 걷기를 하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혼자서 장도 보시고 손주들의 운동회도 직접 찾아가실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최근 도쿄 노화연구소가 발표한 연구 결과는 이러한 아침 걷기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60세 이후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수명이 7.3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걷기가 아닌 행복 걷기라는 점입니다. 행복 걷기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걸음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깊은 호흡과 함께 천천히 걷는 것을 말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진들은 이러한 행복 걷기가 일반적인 걷기와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아침 시간의 햇살은 우리 몸의 비타민 D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의 햇살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시간대의 걷기는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정상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행복 걷기가 우리 몸의 텔로미어 감소 속도를 48%나 늦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실제 생물학적 나이를 최대 12년까지 젊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는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는 증가시키는 놀라운 효과도 있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5분도 걷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루에 1분씩 늘려가다 보니 어느새 30분은 거뜬해졌죠. 요즘은 걷기가 제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96세의 박영순 할머니의 말씀처럼 행복 걷기는 결코 무리한 운동이 아닙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행복 걷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의 자외선은 비타민 D 합성에 가장 적합하며 체내 시계를 재설정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둘째,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매주 5분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시작은 오히려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꽃과 나무를 보면서 걸으니까 마음이 절로 즐거워져요.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에서 걸으면 되고요. 87세의 이명숙 할머니는 비가 오는 날에는 복도나 거실을 걸으신다고 합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걸으면서 깊은 호흡을 하고 주변의 작은 변화들을 느끼며 걷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 걷기를 하는 노인들의 84%가 만성 통증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는 걷기가 관절 주변의 근육을 자연스럽게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망설였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식탁의 미학입니다. 두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얼마나 자주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나요? 도쿄 노화연구소의 하시모토 교수팀은 최근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세 이후 식사 습관이 평균 수명을 최대 9.2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두 번째 비법, 식탁의 미학은 단순한 식사 방법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식사 시간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만드는 특별한 지혜입니다. 젊었을 땐 바빠서 늘 혼자 후다닥 먹었는데 60세 되던 해부터 식구들이랑 매일 저녁은 꼭 같이 먹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고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현재 92세인 김영희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최신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몸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을 밝혀냈습니다. 함께하는 식사는 우리 몸의 소화효소 분비를 42% 증가시키고 영양소 흡수율을 38%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혼자 먹을 때보다 함께 식사할 때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2.8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매일 저녁 약속을 잡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88세인 박순영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이웃들과 함께하는 행복 식탁 모임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서로의 집을 돌아가며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모임을 시작한 이후 불면증도 없어지고 우울감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함께하는 식사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대화의 질입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식사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감소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물질들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둘째는 식사 시간입니다. 최소 20분 이상 여유 있게 식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포만감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식탁의 미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우선 저녁 식사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27% 향상된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저녁 6시면 무조건 식탁에 모여요. TV도 끄고 휴대폰도 잠시 멀리 둡니다. 그리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천천히 식사를 즐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식탁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영국 노화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에 긍정적인 대화는 음식의 소화, 흡수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뇌의 인지 기능도 크게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다 보면 음식이 절로 넘어가요. 현재 94세인 이명자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매일 가족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동체 식탁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이웃들과 함께 식사 모임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2번 이상 이웃들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4.8년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죠. 하지만 이제는 이 모임이 제 삶의 큰 기쁨이 되었어요. 서로의 반찬을 나누고 건강 정보도 공유하고 무엇보다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89세의 박영수 할아버지는 5년 전부터 아파트 주민들과 건강 100세 식탁 모임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특별한 습관, 바로 창조적 취미 활동입니다. 나이 들어서 배우기엔 늦었다고요. 천만에요. 제가 수채화를 시작한 게 68세였는데 지금은 이게 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되었답니다. 현재 96세인 한 미술관 동아리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3번째 비법인 창조적 취미 활동은 단순한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 노화연구소가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시작한 창조적 취미 활동이 뇌의 생물학적 나이를 최대 12년까지 젊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러한 효과가 시작 연령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72세에 처음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6개월만 지나니까 쇼팽의 간단한 곡도 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의 그 기쁨이란 현재 91세인 정미숙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진은 창조적 취미 활동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창조적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63% 낮았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도예 수업에 가요. 흙을 만지고 작품을 만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완성된 작품을 볼 때면 제가 다시 20살이 된 것 같아요. 85세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도예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도예를 시작한 이후 그의 손떨림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불면증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창조적 취미 활동의 효과는 단순히 뇌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도 크게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만드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면역 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창조적 취미 활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연구진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추천합니다. 첫째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수채화나 유화, 심지어 색연필 드로잉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이라는 말도 꺼내기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색을 고르고 붓질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은 손주들 그림 선물도 해주고 있답니다. 83세 황미영 할머니의 얼굴에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두 번째로 악기 연주가 있습니다.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등 어떤 악기든 상관없습니다. 특히 악기 연주는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쿨렐레를 배운 지 2년 됐어요. 이제는 노인정에서 작은 공연도 하고 있답니다. 제 나이에 이런 새로운 무대가 생길 줄이야. 78세의 이상철 할아버지는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세 번째는 도예나 공예입니다. 흙을 만지고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특히 촉각과 시각을 자극하며 집중력과 창의력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손주들 생일 선물로 제가 만든 도자기를 줬더니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의 그 뿌듯함이란 89세 박정희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우나 싶었죠. 하지만 시작하고 보니 이게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이 되었답니다. 현재 93세인 김영자 할머니는 82세에 수채화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된 네 번째 비법, 바로 행복한 고요함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시간,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자 힘이랍니다. 현재 98세인 장수 연구 대상자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네 번째 비법인 행복한 고요함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의 의식적인 고요한 시간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4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고요한 시간이 텔로미어 길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마다 베란다에 앉아서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저 하늘을 보고 나무들을 바라보죠.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귀한 순간이 되었어요. 95세의 이명숙 할머니는 7년 전부터 이 습관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시간 덕분에 불면증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행복한 고요함의 시간 동안 우리 뇌는 특별한 상태가 됩니다. 뇌파 검사 결과 이 시간 동안 알파파가 크게 증가하고 이는 심신의 안정과 치유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의 고요함은 하루 전체의 스트레스 대응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멀리 두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차분해지고 건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현재 89세인 박영수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만성 두통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행복한 고요함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 이러한 시간을 가진 노인들의 면역력이 평균 38% 향상되었고 수면의 질도 42%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치매 예방 효과입니다. 고요한 시간 동안 우리 뇌는 자연스러운 휴식을 취하며 이는 인지, 기능 저하를 크게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고요함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 거실 창가에 같은 자리에 앉아요.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제 마음이 저절로 차분해지더라고요. 92세 김순자 할머니의 말씀처럼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는 우리 몸의 일상이 되어 더 깊은 고요함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내쉴 때는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87세 박명자 할머니의 비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의식적인 호흡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밖의 나무나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심오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두었어요. 매일 아침 그 화분들을 바라보며 잎사귀의 작은 변화들을 관찰하는 게 저의 특별한 즐거움이 되었답니다. 94세 이영수 할아버지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판단하지 않기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저 지나가게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들을 그냥 구름처럼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죠. 90세 정영희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된 마지막 비법, 바로 감사의 마법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세어보는 게 제 습관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맛있는 밥 한 끼, 반가운 이웃과의 만남, 따뜻한 햇살 한 줄기. 이런 작은 감사가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답니다. 현재 102세인 한 할머니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5번째이자 마지막 비법인 감사의 마법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노인들의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평균 59% 더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크게 낮춘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면 하루가 달라져요. 97세의 김영순 할머니는 30년째 감사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작은 수첩에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들을 적는 것이 그분의 비결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진들은 감사의 마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면역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텔로미어 길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손주들이 와서 안부 전화 한 통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감사함으로 다가와요. 93세 박순애 할머니의 말씀에서 진정한 행복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67%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감사의 마법이 우리 뇌의 구조까지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UCLA 의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매일 감사일기를 쓴 노인들의 해마 부위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평균 18%더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해마는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로 이는 감사하는 마음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마법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떠올리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의 작은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죠. 89세 이명자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둘째,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작은 수첩에 감사한 일들을 적어요. 날씨가 좋은 것도, 새소리가 들리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이죠. 95세 정수님 할머니는 이 습관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셨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글로 쓰는 행위 자체가 우리 뇌의 긍정적 변화를 더욱 촉진한다고 합니다. 셋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요.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그게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답니다. 92세 박영호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말해요. 창밖 하늘도 보고 작은 화분도 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달라져요. 현재 99세인 김화자 할머니의 일상입니다. 연구진들은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세 건강을 위한 5가지 특별한 비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행복 걷기부터 시작해서 식탁의 미학, 창조적 취미 활동, 행복한 고요함, 그리고 마지막 감사의 마법까지. 이 모든 비법들은 세계적인 연구진들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와서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던 모든 분들은 60세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이 지금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망설였어요. 60년 넘게 살아온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현재 98세이신 장영실 할머니는
63세에 처음으로 수영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매주 3번씩 수영장에 가신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몸의 생물학적 나이를 실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60세에 시작한 행복 걷기가 심장 나이를 8년 젊어지게 만들고, 식탁의 미학이 면역력을 15년 젊게 만들며, 창조적 취미 활동이 뇌 나이를 12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느냐 하는 거죠. 102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말은 늘 진실이 되었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향한 여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5분만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저녁 식사 때는 TV를 끄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주말에는 가까운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삶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60대는 결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감사하죠. 104세의 한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5가지 비법들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 걷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탁의 미학으로 일상을 풍요롭게 하며, 창조적 취미 활동으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고, 행복한 고요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감사의 마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100세 건강의 비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68세에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이 이야기를 이제는 다른 분들께 들려주고 싶어요. 현재 98세이신 박순자 할머니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한 여정에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건강의 비밀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혜바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